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김태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광명에 왔습니다. 네, 광명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한 지가 꽤 오래된 지역이고, 특히 오늘은 포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재대화의 계기를 하는 날이었는데, 제 포럼에 참석했다가 평소에 조남 듣고 저번에 우리 국가교육회의 잠깐 인사 나눴었죠. 맞아요. 예, 그래서 주미아 선생님 조남을 알고 있다가 또 우연히 한번 만났는데 또 이게 인연이 돼서 제가 오늘 광명까지 반갑습니다. 와서 현장 인터뷰를 이렇게 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보시면서.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2009년도에 강명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곳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 의도와 상관없이 대표가 돼서 지금까지 쭉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17년도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이 이제 나도 이원이라는 프로그램을 2010년도에 진행을 했는데 학생 20명과 어른 20명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 학교처럼 민주시민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도교육청 민주시민가구에서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그걸 가지고 이제 지역교육청 장학사님이 여러 번 이렇게 학생 자체를 저희 학교로 보내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2010년도에 학생 자체와 저희 학생 20명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쭉 운영하다가 2017년도에 경기 꿈의 학교를 한번 해보라. 그래서 제가 예산이 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서 네. 어렵겠다 그랬더니 장학사님이 그러면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다. 같이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꿈의 학교를 2017년도에 시작해서 원래 5년차 청와대 청소년이 와글와글 소통하는 대토론 의회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2010년도에 그 광명 교육희망 네트워크 라는 시민단체, 저도 교육희망 네트워크 회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네트워크 시작을 하셨다가 또 당시에 그 교육청이 어쨌든 시민들이 민주시민교육, 시민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있었고, 또 그게 이제 하나하나 축적되고 노하우가 쌓이시고 역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17년에는 이제 마을학교까지 했는데요. 아까 청와대 하면서 좀 풀어주시긴 했는데,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이 마을학교 청와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까지만 학생들을 받고 있고, 저희들은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만드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매년 컨트롤 바뀌지 않는데, 교육과정은 시대 흐름에 따라 계속 이렇게 바꾸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 지방자치선거가 있으면 정치학교로 돌입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인권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저희들이 이제 7번째 수업인데 토론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토론 제목을 뭘 냈으면 좋겠냐, 그리고 토론의 주제도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예시안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같은 데 찾아서 토론의 좋은 예, 나쁜 예도 이제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난 뒤에 학생들한테 왜 이거는 좋은 예고 나쁜 예인지 의견을 받고, 토론할 때의 공동의 약속들을 학생들 스스로가 정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토론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주제까지는 나왔는데, 중학교에서는 주제들이 좀 무겁고 조금 어려운데,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와 여성가족부 저희 폐지 젠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주제가 하나 나왔고, 사형제대 부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중학교 쪽에서 이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네, 학생들이 직접 선택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초등에서는 공공장소에서 CCTV가 과연 필요한가? 그리고 초등학생들이 꼭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하나? 이 주제를 이제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학생들 스스로가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돼서 이제 어제까지 이제 우리 꿈지기 선생님들과 이 토론 형태도 이번 주에 한 30분 정도 주고 어떤 식으로 토론할 건지 아이들하고 물어봐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수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초등, 중등, 톡방을 별도로 이제 나누어서 그 안에서 유승민 의원이 사행제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먼저 들고 나왔잖아요. 그 영상 기사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사람의 기사도 올려주고, 다양한 기사를 올려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여러 가지 스크랩을 해서 다시 저희들 반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이제 이 토론도 초등 따로, 중등 따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인데 저희들은 사회자가 누가 되는지도 아직 모르고요. 아, 학생들끼리 정하게 되죠. 네, 저희들은 모든 걸 학생들이 이제 주축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토론 방식도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이 토요일날 돼봐야 알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저희들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고 그럼 초등, 중등 나누어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고 나면 나중에 다시 같은 방에 모여서 그날 논의했던 토론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평가도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줌에서 방 하나를 만들어서 선생님들끼리 평가를 하고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이렇게 방을 만들어주면 본인들끼리 이야기하고 끝나면 스스로가 이렇게 줌 방을 나가는 행태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초등학생들 스스로 의제를 정하고 또 중학생 스스로 의제를 네네. 정해서 본인들이 자료도 찾고 네네. 그 다음에 사회자도 정하고 네네. 이야기한 것을 다시 또 모여서 나누는. 네네. 그러면 총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가 흔히 차시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소요되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건 얼마나 걸려요? 저희들은 연간 프로그램으로 64시간을 잡고 있고요. 총 64시간. 네네. 예. 그래서 한 달에 2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네, 근데 학생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계속 아이들하고 소통하고 협의 과정을 가져가고, 제가 이제 초등 2개 반, 중등 2개 반 해서 모둠을 정해준 거예요. 거기다 고등학생 멘토들까지 그 모둠에 다 해놓고 학생들이 나오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모둠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구조를 가져가고 있어요. 네. 이게 정말 학습자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네. 자료를 찾고 쟁점을 만들어내고 토론을 하면서 배우는 과정인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중에 멘토, 그래서 네네, 고등학생 멘토 네네.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학습자 자기주도 그러면은 뭐 알아서 학생 알아서 하고 싶은 이런 거로만 오역되는 경우도 네네.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적절하게 이제 교수 학습을 돕는 협력자가 있네요. 네네. 멘토들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저희는 중학교까지만 학생들을 받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가 되면 저희 학교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졸업했던 학생들이 멘토로 들어왔어. 아. 때로는 이제 모둠에 저희 학교는 고등학생이 많이 졸업하지는 않거든요. 1년에 네. 한두 명이 졸업하면 그 아이들이 고3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 학교 멘토로 남고 또 고등학교 1, 2학년 중에 저희 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 3명에다가 우리 이제 졸업했는 학생 4명이 4개의 모둠이 있잖아요. 거기 영야간에서 한 자리씩을 가지고 가서 아이들이 오면 미리 와서 인사도 나누고 또 수업할 때 예전에 모든 선생님들이 보조쌤들이 끌고 가던 걸 요즘은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 토론을 끌고 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청와대라는 마을 학교를 나온 네. 친구가 다시 네, 고등학생이 돼서 초등학생 후배들, 중학생 후배들의 네, 네. 토론을 도와주는 그런 네네, 역할을 선순환 하네요. 구조를 좀 마을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놀랍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이 청와대 말고도 네. 여러 역할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국가교육회에서도 저번에 한번 뵀었는데, 네. 현재 그 광명 혁신교육지구나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이 청와대 사업 말고도 이렇게 참여하시거나 네, 또 뭐 네. 이렇게 기여하고 계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교육협력센터에서 운영위원으로 또 실행위원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협력센터에서 지금 제가 하나 우리 교육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협력센터에도 이야기를 한 게 마을교육 공동체 하는데 마을교육 공동체를 마을도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고 학교도 조금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마을은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나오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 학교는 또 우리가 필요할 때 마을 선생님들이 일회성으로 왔다 가는 걸로 좀 인식이 되어 있다.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럼 지속 가능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강사 양성만 하면 다 이렇게 가서 배워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전문성이 담보될 수가 없다. 그러려면 이제 마을 교육과정 연구회를 하나 만들자. 마을 교육과정 연구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을 장학사님께도 설명드리고 우리 교육협력센터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그게 마을에서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들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할 때는 우리 마을에서 오래 상주했거나 태어나서 살고 계시는 교사분들을 좀 모으고 마을 인적 자원들을 좀 모아서라고 해보자라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은 분과를 3개 나누어서 마을 교육가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본 토대를 만드는 거고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마을의 다양한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책으로 좀 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단체에서도 이제 내년에 우리 단체만의 마을 교과서를 좀 만들어 보자. 단체만의? 네, 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오늘 회의에서 저희들도 좀 해서 그런 논의 과정을 좀 거쳐갔습니다. 저번에 제가 네. 광명에서 협력센터에 초청된 자리가 그 마을교육 연구회에 네, 네, 네. 그때 제가 초대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예. 김태정 선생님을 한번 모셔라. 네. 선생님들도 이 마을 교육과정 연구회라 그러니까 여기 와서 배워서 학교에 가서 우리가 뭔가 활용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많이 하셔서 그건 아니다. 그래서 김태정 선생님 오셔서 도대체 마을교육 공동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선생님들이 조금 마을교육을 이해하고 난 뒤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게 맞겠다 해서 제가 센터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다행히 김태정 선생님이 오신다고 얘기를 네, 시간이 듣고 맞아서. 네, 네, 너무 네. 감사한 일이죠. 네. 네. 그러니까 교육협력센터라는 네, 네. 중간 지원 조직이 광명에는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협력센터가 직원들끼리 운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처럼 마을에서 활동하신 네, 분들이 네. 운영위원회 실무협의가 되고 거기서 제안됐던 것이 정책으로 현실화되기도 하고 사업으로 구체화되는데 네, 네, 네. 그 중에 이제 마을교육과정연구회라는 활동이 네, 네. 분과가 3개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이게 분과 이제 구성은? 아마 스님들하고 마을의 인적 자원들을 모아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경제, 기후 에너지, 기후에너지, 뭐 강명학이라 그래서 강명의 광명학. 네, 아, 네, 예. 강명의 이렇게 변화가 안정하는 아, 담는 네. 게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생태 쪽도 있고. 네. 기후위기, 사회적 경제, 네, 네. 우리 지역학이라 네, 불리는 네, 네. 광명학. 네, 네.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마을교육과정 연구회에서 활동한 걸 나중에 공유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많은 분들한테 영감을 줄 것 같아요. 네, 우리 네. 센터장님이 아마 네. 그런 쪽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손민정 센터장님은 네, 네. 제가 또 이따가 인터뷰를 네, 할 네, 예정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제 세 번째로 가볼게요. 선생님 그 청와대 활동도 그렇고 또 지역사회 활동도 오래 하셨는데 네. 이 활동하면서 내가 정말 잘했다. 좀 보람된다. 이런 어떤 기억이나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런 활동들을 할 때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조금 힘들어서 이 교육 활동도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활동도 제가 1년 하고 난 뒤에 해보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꿈의 학교는 분명히 아이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지가 않았어. 제가 2년은 교육청에다 끝나고 나면 장학사님을 찾아뵀어요. 장학사님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장학사님께서 아니 대표님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학부모님 저희들은 한 아이들이 67명씩 수료를 했거든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못하시냐 학부모님들이 계속 문의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아이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장학사님이 대표님이 안 하시면 이걸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꿈의 학교 설명회, 공모 설명회를 제가 가서 들으면서 제 욕심을 이제 여기서 좀 드러내는 작업들을 좀 하기 시작을 했고, 분명히 공모에서 계획서를 내라 그러는데 왜 자꾸 학생들한테 주체성을 주라 그러지, 기획을 하라 그러지, 그거에 대한 제가 이해도가 굉장히 떨어졌는데 한 2년, 3년 차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그 말이 이제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80%를 진행을 했다면 지금은 한 20%만 저희 선생님들이 진행하고 나머지 80%는 아이들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꿈의 학교 일하면서 좀 더 학생들이 지난번에 저희 컨설팅을 나왔는데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컨설팅 담당자가 면담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랬더니 이제 저하고 면담할 때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학생들한테 이거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제가 컨설팅 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내가 늘 잊어버린다 그거를. 네. 내가 설명을 못한 것 같다 했더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학생들이 자기네는 중학생이 그게 상관이 없다. 자기네 여기 와서 하는 활동들이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 운영자로서는 너무 감사하고 보람 있는 일이거든요. 저희 학교는 원래 어떤 변화를 주고 있냐면 코로나 때문에 공간의 문제가 너무나 저희는 뭐 운영자까지 하시면 거의 학생들만 4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운영자까지 하면 거의 40~50명이 막 되니까 공간의 문제 때문에 한 70명 하던 거를 좀 많이 줄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 폭력 피해자 상담을 자꾸 진행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공교육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 학교에 와서 한번 체험을 해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피해자 학생이 저희 학교 와서 보더니 자기 여기 다니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학생이 저희 학교에 학생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부터는 티오를 조금 남겨놓고 정말 공교육에서 힘들어하는 아들이 마을에 와서 활동하면서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갔을 때 좀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이제 공교육에서 제도권이 조금 힘든 아이들이 있어도 이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변화하는 모습, 네네. 또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네네.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이 네네. 가장 보람된 순간이라고 말씀하신 네네. 것 같은데 정말 이 마을 학교가 그런 제도 교육이 뭐 불가피하게 갖고 있는 한계들을 확실히 보완하는 지점도 있고 또 새로운 또 대안적인 네, 측면도 맞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벌써 여기도 한 10년, 그 다음에 선생님 활동만 벌써 마을 학교만 5년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전까지 따지면 긴 활동을 하셨는데 마을교육 공동체가 화두가 나온 지만 벌써 2015년 나오고 그러니까요. 혁신교육지원 무려 10년이 다 돼가는 네네. 사업인데 이게 장기 지속 가능하려면 혹은 지속 가능 발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나요? 뭐 혁신교육지구야 뭐 교육청과 지자체가 뭐 잘 예산을 가지고 하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바라보고요. 저는 마을에서 건강한 마을 활동가들이 생겨나려면 매년 단기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공모를 하는 게 필요하다. 꿈의 학교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공모를 하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3년차 이상, 모든 3년차 이상 된 학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좀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누가 봐도 잘하는 학교들은 한 3년간 공모를 같이 주고 그 다음에 매년 평가를 통해서 그 학교가 퇴보할 경우에는 지정 취소를 하더라도 장기적인 이렇게 공모가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에 이제 이렇게 활동가들이 지역마다 부르는 호칭도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이것도 좀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국가교육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좀 바뀌는 과정들도 이제 있었잖아요. 네. 정말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꿈의 학교라든지 뭐 마을 학교들이 지역 곳곳에서 활동할 때 실상 공무원 인건비서는 한 명껏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정말 마을을 믿고 마을을 신뢰하고 예산 지원을 해주면 오히려 마을이 좀 더 자존감을 가지고 더 성실히 마을에 좋은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예산만 있다고 해서 마을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학생들이 찾아가는 곳이 전부 다 마을 교육 배움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지자체나 학교가 네. 마을에다가 공간을 둘러주는 훈련도 저는 네. 지금부터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세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네, 하나는 이 매년 1년 네, 단위 네. 공모 사업 이거 한개 돌파해야 된다. 네, 이래서 네.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 공간 같은 경우도 네, 네. 이게 개인들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네, 네. 지방자치단체가 네, 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네, 네. 그다음에 또 이것을 보완하기 위한 법령, 제도 네, 네. 이런 개선도 필요하다. 얘기를 네, 가장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세 가지 얘기하셨는데 이거 사실 다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네, 하고요. 네, 맞아요. 향후에 저희가 계속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 네, 네. 협의회는 물론이고 네. 또 다양한 목소리들이 좀 나올 필요가 네,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말씀을 좀 청하면서 네, 네. 하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TV의 이 코너는 전국의 중문부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마을교육 활동가들이 서로 소통하고 네, 또 네. 어떤 분들이 활동하시는지 좀 알게 하고 네, 네. 네트워크를 좀 꾸리고자 제가 이렇게 수고를 무릅쓰고 있는데요. 네, 네. 전국의 마을교육 활동가들한테 우리 한 말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떤 교육적인 철학과 정체성이 없으면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때로는 오해를 해서 돈 벌려고 하나가 하는데 절대 마을 교육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그쵸. 그러면 저희 남편이 가서 설거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오늘 김태정 선생님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김태정 선생님이 만난 마을 활동가들이 한 번쯤은 같이 만나서 네. 소통하고 서로가 하고 있는 마을 교육을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러면 또 마을 교육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말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하시라고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멋지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주미연 선생님 제안대로 제가 전국 마을교육 공동체 포럼 정치위원장이잖아요. 올해 네. 하반기에는 제안대로 인터뷰에 적극적으로 응해줬던 분들을 모셔가지고 네, 네. 한번
코로나가 좀 잠잠하면 오프라인, 그게 안 되더라면 온라인이라도 한번 네네.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있었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TV 마을교육 활동가를 만나다 광명 1편입니다. 우리 주미아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